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제한 마을 학교 통학로가 갑자기 펜스로 막히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교지라며 기존 학교 정문을 막았기 때문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농철의 농기계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사용 전 안전 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병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3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도내에서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7명, 정읍 8명, 전주 3명, 완주 2명, 군산과 무주 각각 1명입니다. 정읍은 재활의원과 관련해 누적 감염자 수 16명을 기록했고 익산은 교회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 수가 4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14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0도에서 4도를 기록했습니다. 15일까지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다면서 동부 내륙 지역은 농작물 냉해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제의 한 마을 학교 통학로가 갑자기 펜스로 막히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70년 넘는 세월 동안 학교와 함께 온 주민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제시 외곽의 한 중고등학교 등굣길입니다. 정문 앞엔 횡단보도가 있고 적색 신호까지 켜졌지만 무시하는 차들이 쌩쌩 내달립니다. 여기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차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불안해요. 학생과 차들이 매일 뒤엉키는 좁은 교문은 아슬아슬하고 폭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 별 수 없이 차를 댄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여기가 훨씬 낫죠. 다른 무슨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길을 건너야 되고 애들 또 걸어 다니고 하네요. 교문 앞이지만 불법 주차는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은 얼마 전까지 다니던 교문이 갑자기 막히면서 300여 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도 겪습니다. 여기로 오면은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서 좀 힘들어요. 5년 전 김제시가 도시계획도로 이른바 소방도로를 낼 때 길을 닦아주고 학교는 교문을 새로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부지가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였던 겁니다. 학교 측은 부단 사용을 이유로 느닷없이 5년치 변상금을 지불하고 교문을 막아야 했습니다. 법인 이사회 통과하고 뭐 하니까고 그래서 그 절차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그 일수 계산해가지고 또 부가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0몇만 원인 걸 또 추가로 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교문 앞을 펜스로 막아놓자 학교를 이용하던 주민 불만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학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미 운동과 산책을 위해 도로를 사용해 왔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로는 필요합니다. 시에서 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김제시 확인 결과 도로관리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령을 선고받은 현직 정읍시 의회 의원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 의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 의원 회식 자리에서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송 지사는 14일 의견문을 내고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17개 시군과 공조를 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3월에서 5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최근에도 농기계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1,6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체 사고의 31%가 집중됐습니다. 최근에도 농기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 고창군에서 79살 A씨가 경운기를 몰던 중 몸이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30일 장수군에서는 78살 B씨가 경운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네, 이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할 듯한데 어떤 점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농기계 사고를 막으려면 사용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소매나 바지 그리고 장갑이 농기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고요. 농기계 회전체 가운데 안전덮개가 손상됐을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네, 농기계 사용자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가 자동차 부품 열처리 전문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기업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63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김제시는 3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아파트 공터와 주거지 등에서 모두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도시재생 주민자치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공용 버스터미널 지구 내에 주민들이 주체가 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내 3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사업 분야는 빈집 등 유휴 공간 활용과 이 밖에 사업구역 내에 공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익활동 등인데요. 사업을 신청한 주민 공동체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최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인권 친화적 공공시설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243곳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243곳 가운데 임산부 휴게실은 2곳, 화장실 6곳, 건물 경사로 9곳, 승강기 27곳 등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인권 담당관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앞으로 개보수 또는 신축 시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 등록 10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북 최초 람사르 습지 도시 국제 인증 도전에 나선 가운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창군 운곡습지 고창갯벌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여부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월 제59차 상임위원회 보고 및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증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인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앞서 고창군은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고,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충남 서천군 서천갯벌과 제주 서귀포시 무령아리 오름을 포함해 세 곳에 대해 제2차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면 람사르 상징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습지보전 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속적인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운곡습지 홍보관,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운곡습지 탐방 열차를 운영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류용 생태관광지로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붐비지 않는 언택트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2019년 대비 방문객이 1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고창군에서 연이어 발생한 환경 민원과 관련해 유기상 고창군수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군수는 14일 대산면 남계마을과 성내면 외토, 외일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변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남계마을은 인근 영광군 마을에 축사가 허가돼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냈고, 성내면 외토, 외일마을에서는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고창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사업 대상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소유자 및 신축주택 소유 예정자입니다. 오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특별조치법에 대해 실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은 14일 임시회에서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에게 환영을 받아야 할 제도가 과징금 부과 시 입증 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역시 신청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전원이 합의한 이번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은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향세를 도입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상생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향세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고창군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14일 한국사이버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간 자격증 교육 콘텐츠 제공에 나섭니다. 교육 과정은 바리스타와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빅데이터 전문가 등 72개의 민간 자격증 과정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인권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아카데미는 오는 19일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혜정 강사의 혐오, 교실로 들어오다를 시작으로 8회에 걸쳐 열리는데요. 5월에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 홍세화 씨가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들려줍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지역의 수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아소 일본 부총리는 마셔도 괜찮다고 말을 해서 분노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요. 또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라면 왜 바다에 버리는 걸까요? 생수병에 담아서 일본 강요들이 매일 마시거나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